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계속 영상을 올리는데 그냥 풍경 스케치를 계속 보여드리니까 아마 저의 작은 유튜브를 찾아와 주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좀 더 배우고 싶은데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블로그에 10년 동안 기록을 제가 오픈할 때부터 창업할 때부터 기록을 했지만 그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블로그 글이 다 뒤로 밀려서 한번 그러면 영상으로도 다시 저도 한번 복습을 할 겸 기록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강의라고도 하긴 뭐하지만 제가 의류 제작이나 중국 의류 제작에 대해서 저도 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제 기준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려보자 라고 생각해서 제목이 유감스러운 강의 혹은 수다예요. 왜냐면 왜 유감스럽냐면 사실 좀 더 똑똑하신 분들이 이걸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쩌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시대가 강의는 너무 많은데 참 유감스러운 시대고 유감스러운 이야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오늘 그냥 부담스럽지만 부담감을 좀 제일 덜 갖고 오리엔테이션처럼 한번 세계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동대문 디자이너 출신이고요. 중국에 온 것도 근무를 하러 광저우에 왔기 때문에 제가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분들도 동대문 디자이너 분들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도메스틱 브랜드 르네상스라고 제가 자주 표현을 하는데 한국 공장이 이 꺼지기 전에 촛불처럼 만들어낸 한국 도메스틱 브랜드 분들이 이제 한 10년 이상 된 곳도 있고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사실 한국이 지금 소량 제작을 하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곳인 거는 확실해요. 그치만 여러분이 좀 더 넓은 시장을 보고 왜 우리가 중따 원단 시장도 같이 공부해야 되는지.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동대문 종합시장을 먼저 공부해야 하는지. 이제 이런 세계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서가 없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최대한 잘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여러분이 지금은 너무 많이 축소가 됐죠. 옛날에는 이제 4층까지 층별로 카테고리가 명확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1층부터 3층, 이제 1층부터 2층까지 이렇게 막 축소되다 보니까 창고형 매장으로 나간 곳부터 시작해서 카테고리가 너무 뒤죽박죽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일을 배우신 분들은 이 종합시장을 기준으로 옆에 동아시장이 왜 있고 한국에서도 공장들이 이 동대문 도매를 기점으로 반응 생산 때문에 이 주변의 신당동이나 창신동이나 물론 서울의 석계, 만리, 장이동, 의정부까지 이렇게 공장들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원단 시장 주변에 남을 거예요. 원료거든요. 원료. 시멘트가 우리가 원료 지향성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시멘트처럼 의류도 꽤나 이 원부자재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합시장에서의 이게 관심 없이 보면은 한평생 안 보이는데 재단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공장에서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로스라든지 이 배송에서 여기 그래서 퀵 아저씨분들이 막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산업이 막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걸 보면 그걸 보고 중국에 오시면 여기서도 그게 그대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중따 원단 시장은 반경 몇 킬로미터가 다 원단 부자재 시장이고요. 또한 이 중국 전역에서 광동성, 여기 전국에서 가장 큰 의류 도매시장이 있어요. 똑같죠? 동대문 도매처럼. 그렇기 때문에 중따 원단 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큰 원단 시장인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왜냐면 항저우나 그런 다른 여기에서도 경쟁하는 곳들이 있죠. 의류로. 그렇지만 한 가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확실한 건 또 그 지도를 놓은 이유가 해외에서 홍콩 심천을 통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다 이런 게 돈이잖아요. 개발비. 이 오다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국에서도 1등이지만 여기 플러스 알파 이 해외에서 개발하는 그런 디자인, 빠른 흐름, 이 속도가 빠르면 비싸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시간과 똑같이 여기서 해외에서 그게 와주는 거예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유럽, 미국, 뭐 바이어들이 다 이쪽에서 먼저 개발을 해요. 그리고 이제 홈런을 치면은 내륙이 더 저렴하니까 이제 뭐 움직이는 거죠. 항저우나 이런 데는 큰 오다. 대신 항저우는 이 베이징이랑 상해가 이쪽에 있어서 이쪽 브랜드들이 또 개발을 하는 걸로 밀어주기도 해요. 하지만 코로나 때 이쪽에 있는 업체들이 광저우에 다 매장을 같이 냈어요. 돈이 확 마르니까 결국 제가 코로나 때 확신한 거는 역시 중따는 진짜 공부해 놓을 만하다. 한국 디자이너 분들이 꼭 공부해야 된다. 이거고요. 그래서 또 계속 이 확신이 안 서잖아요. 저도 늘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유니클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유니클로가 처음에는 상해에다가 오피스를 냈는데 두 번째로 낸 곳이 전국에서 단 2곳. 상해, 광저우예요. 상해, 광저우. 상해는 유니클로는 중국에서 오프라인으로 매장 전개도 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 도시니까 이런 쪽으로는 상해가 유리해서 헤드 오피스를 처음에 뭐 지사 설립 이런 거는 상해에서 했죠. 하지만 바로 그 해에 광저우에다가 오피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재미있는 원부자재 개발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여러분이 일머리는 현장 실무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한 게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항상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2026년이 되면서 한국 공장 제작이나 그리고 작년에 2025년에 베트남 쪽에 기상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태풍이 계속 오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고인물 선배님들, 의류 제작 스킬이 많은 분들, 뭐 글로벌 대기업에 다녔던 분들, 최근에 미팅하신 분은 아디다스에서 핸들링을 해보신 분이에요. 한국 사장님이신데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이제 너무 전문가 분이시니까 이런 걸 한 번 보면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내륙에서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중따에서 이렇게 알차게 개발해서 빨리빨리 하는 게 돈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여러분 종합시장에서도 그 부자재 봉지 하나하나 옮기다가 없어지거나 이런 거에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뭐 부속집에서는 챙겨주셨는데 이게 하나 누락되면은 공장에는 이게 필요한데 이게 없어지고 이런 걸 맞춰서 세팅하는 거에서 로스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별것도 아닌 금액인데 계속 시간이나 총 비용으로는 엄청나게 까먹는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해보시면 일머리가 생겨서 그러면 어차피 외국인이니까 어디다가 깃발을 꽂고 여기서 데이터를 확고하게 가져갈 거냐고 했을 때는 저는 추천드리는 곳이 광저우인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왜 그러면 공유를 굳이 하냐. 그 사장님도 저한테 블로그를 굉장히 카페부터
중전공이라는 카페부터 오래 보셨대요. 저를. 연락은 이번에 처음 오셨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만 보면, 우리가 한국 시장만 보면은 이게 왜 공유하는 것 같죠? 근데 저는 처음에 왔을 때 2015년에 왔고 2017년도부터 오픈해서 상해 매장부터 시작해서 병행을 계속했어요. 매장을. 이때 본 게 이 중국 내륙 쪽에 있는 유통이 너무 매력적인데 한국이라는 한류 버프는 또 더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이제 아직 진행을 안 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너무 다 공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 팀이 중국 제작을 잘하는 팀들이 모이면 저희가 이 유통을 했을 때 큰 메리트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선배님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셨던 걸 본 거의 마지막 세대죠. 코로나 전에. 코로나 때 굉장히 그런 식으로 크게 움직이셨던 업체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뭐 한국 분들이, 동대문 분들은 뭐 맨날 어디 오픈하면, 최근에는 광저우 APM, 뭐 우한도 APM 이름 가져갔죠. 상해 성화성도 동대문이라고 데려갔죠. 뭐 어디 충칭부터 시작해서 심천까지 동대문 팀한테 러브콜을 안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의아해하는 거는 왜 뿌리를 못 내려? 이런 거예요. 진짜 건물 측에서도 처음에는 좀 좋은 조건으로 많이 주거든요. 동상이몽인데 동대문에서는 노회선이라는 오명까지 얻었지만 저는 그래도 꽤 많은 그 프로젝트에 자진해서 참여해본 입장으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메리트가 있어요. 메리트가 있어서 중국 제작을 재미있게 도전하실 도매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광저우도. 저와의 거래처가 아니라도. 물론 저와 거래처로 만나시면 또 더 좋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도 이런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중국 제작을 잘하는 팀이 있으면 좋죠. 왜냐면 저도 JS뉴욕에서 근무로 왔잖아요. 근데 그 업체는 벌써 그게 뭐 10년 전이에요. 그 사장님은 거의 20년 전부터 중국 제작을 하셨겠죠. 그리고 극명한 차이는 어느 업체는 저처럼 사람을 보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업체가 있는 반면 어느 업체는 계속 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업체는 제작은 기본 플러스 알파고 지금은 물론 나이가 너무 많으시니까 공장은 접으셨다고 들었는데 그걸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져가시는 걸 저는 직접 봤잖아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말이에요. 역시 세계관 설명이 너무 장황해졌는데 우선 이렇게 기록을 남겨보고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중국 시장이 지금 뭐 한안령 해지 조짐이라는 그런 좋은 바람, 따뜻한 바람도 좋고 순풍이죠. 앞으로는, 그리고 어차피 저는 이 원단 시장은 한국 디자이너 분들은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안녕.